안녕하세요. 토킹웨인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급속 충전망 회사 EV고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EV고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EV고는 2010년에 설립된 전기차 충전망 공급 회사입니다. 스펙 회사 Climate Real Impact Solutions, 크리스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 스펙 회사는 제가 작년 12월에 소개를 해드렸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이름은 Climate Change Crisis Real Impact 1 Acquisition Corp입니다. 영상에서는 줄여서 크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크리스의 티커 심볼은 CLII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심볼은 EVGO이고 합병 시기는 Q2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CLII의 주식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보통주인 CLII, 유닛인 CLIIU, 그리고 워런트인 CLIIW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CLII의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2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은 합병 후 18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합병 후 주가가 30일 트레이딩 기간 동안 20일 이상 12불을 유지하면 락업이 해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2억 3천만 달러, 하나로는 2,30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4억 달러, 하나로는 4천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6억 3천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6,300억 원입니다. 합병 조건으로 EV고는 5억 7,500만 달러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하나로는 5,750억 원입니다. 합병 비용은 5,500만 달러, 하나로는 550억 원이고 크리스 창업자들한테 4,400만 달러, 하나로 430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스펙 창업주들한테 일을 잘했다고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후 EV고의 시총은 2.6 billion 달러, 2조 6천억 원이 됩니다. 합병에 관한 거래 내용은 심플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될 계획이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점은 EV고가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채무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경영진이 투자받은 투자금 안에서 알뜰히 경영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V고의 경영진들은 리뉴어블 친환경 에너지 회사에서 일한 경험과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일한 경험들이 많은 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CEO인 캐티 조이는 선 에디션이라는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한 리뉴어블 에너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주가가 20배 이상 폭등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사랑을 많이 받던 주식이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 사업을 확장해서 2016년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COO인 이보 스테렉이라는 분은 썬파워라는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썬파워는 가정용, 비즈니스용 솔라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크리스 쪽의 경영진을 보면 데이빗 크레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서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분이 NRG 에너지의 CEO였다는 점입니다. EV고는 NRG 에너지가 2010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크리스의 CEO인 데이빗 크레인은 NRG 에너지의 CEO를 2003년부터 12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EV고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때는 예상되는 합병 가능 회사로 탄소 캡처나 저장 기술을 가진 친환경 업체들을 소개했었는데 EV고는 전기차 충전만 회사라고 하니까 100% 친환경 업체라고 할 수 있을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과 또는 실망감까지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스가 EV고랑 합병한다고 했을 때 이름은 참 거창하게 지었는데 너무 흔한 전기차 종목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 스펙도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이 비즈니스로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기업한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높고 경제성이 나오기 힘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공기에서 대체 연료를 뽑아내는 기술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보다는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연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처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EV고가 다른 전기차 충전망 회사들과 크게 다른 점은 100% 리뉴어블 에너지로 자신들의 충전망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100%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는 탄소 배출 등의 문제는 없지만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전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100% 리뉴어블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면 100% 친환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석유,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EV고가 다른 전기차 충전망 회사인 차지포인트, 차지박스, 블링크 등과 크게 다른 점은 EV고의 전기 충전망은 100%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인 태양광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V고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연료인 가솔린을 공급하는 주유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기차 관련 기업과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도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이 나와서 휴대전화의 트렌드를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 같이 전기차도 기존 자동차들의 트렌드를 전기차가 대세인 마켓으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이미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얼마나 빨리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인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늘어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V고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 숫자는 매년 24%씩 늘어나서 100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상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매년 24%씩 20년 동안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나왔는데 13년이 지난 현재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를 쓴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도 휴대폰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 10배, 20배의 투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프로테라, 루시드, 그 외에 많은 전기차 회사들에도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망을 공급하는 회사들한테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실과 바늘처럼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반 성장을 할 것이 내연기관차와 주유소 비즈니스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V고의 마켓 포지션을 보면 EV고는 자신들이 DC 패스트 차징에 있어서 미국에서 넘버원 기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기차 충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레벨 3는 DC 패스트 차징이라고 부릅니다. 레벨이 높을수록 빠르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지만 가격이 훨씬 비싸집니다. 레벨 1은 110V로 사용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제일 느립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전기 아울렛이 있는 곳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100마일, 160km를 갈 수 있도록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차종에 따라서 17시간에서 35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로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됩니다. 한국은 220V를 쓰지만 미국은 110V를 사용합니다. 레벨 2는 220V로 충전을 해서 충전 속도는 당연히 레벨 1보다 빠릅니다. 보통 대도시 시내에 있는 충전기들이나 대형 마트들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들이 레벨 2가 많이 있습니다. 100마일 충전하는데 대략 3.5시간에서 6.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C 패스트 차징의 경우 300V 이상의 전압으로 충전을 하고 직류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직류를 쓰기 때문에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해서 충전을 하는 다른 충전기에 비해서 이런 점에서도 시간이 절약됩니다. 100마일 충전하는데 구형 충전기는 30분에서 60분이 소요되고 최신 충전기로는 5분에서 9분이 소요됩니다. 전기차가 아무리 편하고 친환경이라고 해도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데 매번 3시간에서 5시간씩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전기차로 선뜻 전환하기가 꺼려질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활동이 가장 많은 낮 시간에 집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5시간씩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일하는 8시간 동안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은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크게 불편할 일이 없기는 하지만 전기차로 배달이나 라이드 쉐어 등의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차 충전 시간은 매출을 까먹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도로에 많아질수록 충전망과 충전기도 같이 늘어나겠지만 레벨 1과 레벨 2 충전기보다는 DC Fast 충전기가 더 빨리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가격이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충전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갈수록 단가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속 충전기는 앞으로 더 빨리 보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고속 충전기 마켓 쉐어 1위 업체가 이비고입니다. 총 충전소 숫자나 충전기 숫자에서는 1위가 아니지만 고속 충전기 부분에서는 818개의 충전소와 1412개의 충전기를 미국 전역에 가지고 있어서 고속 충전기 쉐어로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 충전망에 대한 다른 사이트의 자료를 보면 차지 포인트가 충전소 숫자로 봤을 때 미국 전체 마켓의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전기 충전망으로 19% 정도의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들에 비하면 이비고의 충전소 숫자는 4%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DC Fast Charging 충전소의 숫자를 보면 차지 포인트는 541개, 테슬라 슈퍼차지는 3782개, 그리고 이비고는 160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소로만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이고 이비고가 압도적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은 숫자의 고속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비고가 고속 충전망 마켓에서는 1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충전소는 테슬라 이외의 차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비고는 레벨 1 충전기가 아예 없고 고속 충전기가 전체 충전망에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와 비교를 해보면 차지 포인트는 자신의 충전망에서 고속 충전기는 오직 2.5% 뿐입니다. 이비고는 앞으로 2040년까지 상업용 목적으로 쓰이는 전기차들이 자가용 목적으로 쓰이는 비율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상업용 목적으로 쓰이는 전기차들은 빠른 충전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충전의 5%만이 고속 충전을 통해서 충전되고 있지만 2040년까지는 42%의 모든 전기차 충전이 고속 충전을 통해 충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비고의 비즈니스에는 4가지 형태의 고객 회사들과 파트너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제조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테슬라, 현대, 기아, BMW, 닛산, GM 등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보통 대형마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마트 등과 제휴를 맺어 충전소를 설치해서 충전소 숫자를 늘려갑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비고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유회사 쉐블론과도 파트너십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주유소가 있는 자리마다 전기 충전소가 들어서는 미래가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기관과 에너지 회사들과의 협업입니다. 전기차 충전망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이비고가 추구하는 100% 리뉴어블 에너지로 충전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리뉴어블 에너지 회사들과 꾸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라이드 쉐어링을 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렌트카 사업을 하는 에이비스나 버짓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충전 인프라를 이들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비고 사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비고의 파트너십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회사들은 테슬라, GM, 닛산, 그리고 리프트와의 파트너십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마켓쉐어에서 세계 1위이고 대략 100만 대가 넘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전기 충전망이 있고 충전기 커넥터가 스탠다드 충전기 커넥터와 달라서 다른 충전기에서는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비고가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테슬라 차도 이비고의 충전기에서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은 수의 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차지 포인트와 파트너십을 하지 않고 이비고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오너들이 집이 아닌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 할 경우 가장 느린 레벨 1 충전소를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레벨 2 충전소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슈퍼차지나 이비고의 고속 충전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고속 충전을 택할 것입니다. 테슬라 오너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테슬라 오너들이 이비고 충전소에서 충전한 경험을 공유한 게시물들이 있는데 레벨 2 충전소보다는 빨랐지만 테슬라 슈퍼차지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형 충전기를 보유한 충전소였던 것 같습니다. 최신 충전기는 테슬라 슈퍼차지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빠른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충전 요금이 테슬라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 말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비고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키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비고도 테슬라와 경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GM이나 닛산과의 파트너십도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GM도 회사에 사활을 걸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협력은 이 회사들의 전기차 오너들한테 이비고는 좀 더 차별화된 가격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라이드쉐어 회사인 리프트와의 파트너십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프트 앱을 통해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리프트가 이비고를 통해 제공하는 충전 인프라를 통해서 고속 충전도 하고 그동안 많이 쌓인 주행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필요한 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고속 충전이 레벨 1이나 2 충전에 비해서 요금이 더 비싸기는 하지만 전기차를 통해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충전 시간을 아끼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보다는 충전 요금에 대한 저항도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비고는 2020년에 코비드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다른 전기차 충전망 회사들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할 현상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성장 계획을 보면 올해 200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2027년에는 그 6배가 넘는 거의 1,3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비고는 2026년이 되어서야 프리 캐시 플로우가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처음 몇 년 동안은 고성장을 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계획이고 흑자 전환은 몇 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비고의 장점은 고속 충전망 마켓에서 1위 회사라는 점입니다. 고속 충전이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더 많아지면 더 필요해지는 충전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비고는 고속 충전망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큰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또 이비고가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테슬라 차들이 이비고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경쟁 충전 회사들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행하는 전기차 숫자로 봤을 때 테슬라 차가 2위 회사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월등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제외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비고가 테슬라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다른 경쟁 회사들에 비해 잠재적인 고객 수가 훨씬 크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비고의 올해 매출액이 200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합병 후 회사 가치는 2조 6천억 원이 되니까
매출액 대비 130배 가까운 하이 밸류에이션 회사입니다. 물론 DC 패스트 차징 부분에서 1위 업체이고 테슬라 등과의 파트너십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과도한 평가를 받을 만큼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당 가격을 상장 가격인 10불로 계산했을 때 2조 6천억 원의 회사 가치면 차지 포인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회사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차지 포인트의 올해 예상 매출은 이비고의 6배쯤 됩니다. 그만큼 이비고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고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1위 기업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시장을 선도하는 1위 기업이 나와서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시장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리스크로 꾸준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비고가 100%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하는 유일한 전기차 충전망 회사라는 점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개선하는데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과 마케팅이나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점들은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어서 요금이 비싼 전기를 사용하면서 오는 비용 증가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LII의 금요일 1월 22일 종가는 22불이었고 이비고의 합병 소식에 하루에 65% 급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 CLII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도 페이퍼상으로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추매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은 지켜보도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상승하는 주식에는 당분간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가격 변동은 예측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른 주식은 언제나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